네, 두 번째 코너 산업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두 철강 회사죠.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난해 하반기에 시황 악화와 태풍 피해 그리고 노조 파업 등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올해에는 반등해서 흑자로 전환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수립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국내 철강업계의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포스코와 또 현대제철에 대해서 작년의 성적표와 올해 예상 실적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보겠습니다. 자, 산업인사이트 임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포스코의 지난해 실적 좋지 않았었죠. 네. 좀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포스코는 작년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84조 8천억 원, 영업이익 4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말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6.7% 감소했습니다. 예. 당기순이익은 3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줄어들었습니다. 네, 다들 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군요. 네.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에너지 등 친환경 인프라 부문과 포스코 케미칼 등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성장한 반면 철강 부문은 이익이 하락했습니다. 예, 예. 철강 부문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외 철강사 공통적으로 철강 가격 하락과 수요 산업이 부진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 작년 9월 태풍 흰남노로 인한 냉천 범람에 따른 생산 판매량 감소, 일회성 복구 비용 발생, 화물연대 파업 등이 복합적으로 겹쳐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냉천 범람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포스코는 영업이익 5,150억 원에서 4분기 7,1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임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작년에 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요 설비가 물에 잠기면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복구가 완전히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복구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포스코는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시간당 최대 101mm의 폭우가 쏟아져 경북 포항시 냉천이 범람해 포항제철소 생산 라인이 물에 잠기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총 3개의 고로 역시 모두 샘물을 일시 생산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포스코 임직원들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게 잠기고 진흙에 뒤덮인 설비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에 투혼을 발휘했는데요. 포스코는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해 냉천 범람 사고 나흘 만인 9월 10일 3구로가 정상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포항제철소 모든 구로는 지난해 9월 12일 정상 가동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초에는 침수 첫 냉형 코일이 생산됐으며 같은 달 말에는 선박용 강판인 후판 생산이 재개됐습니다. 포스코는 작년 말까지 15개의 아변 라인 생산 공장을 복구한 데 이어 올해 아변 공장 2곳의 복구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용융 아연 도금 강판 생산 공장과 스테인리스 1 냉형 공장을 차례로 복구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침수 135일 만에 제철소를 완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135일이면은 이게 완전 정상화되는 데까지 넉 달이 넘게 걸렸다라는 얘기인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모든 임직원이 발벗고 나서서 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측은 침수 초기에는 제철소를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다면서 포항제철소 직원들은 물론 광양제철소, 서울 포스코센터, 그룹사, 협력사 임직원들 모두 주말 밤낮 없이 발벗고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포스코의 명장들은 물과 뻘에 잠긴 설비들에 대해 하나하나 정비 작업을 진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국내외 설비 전문가들이 최대 170톤에 달하는 아변기용 메인 모터들을 1년 이내에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단언했으나 직원들이 직접 분해, 세척, 조립해
주업 정상화에 물꼬를 트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제철, 현대제철 등 동종업계 간의 협업, 세계철강협회 수장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협회 회장단으로 함께 활동하는 인도 JSW부터 설비 협조 등이 어우러져 단기간에 복구를 완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열린 포스코의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복구 비용으로 2,884억 원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거의 뭐 복구 비용만 해도 3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태풍 피해도 심각했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 지난해 포스코의 실적은 그닥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한 포스코는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을 비롯해 오는 2, 3,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안타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포스코는 올해 영업이익이 1분기 7,553억 원을 시작으로 2분기 1조 1,210억 원, 3분기 1조 2,920억 원, 4분기 1조 4,460억 원 등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실적 개선이 확실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는 흰남노 피해 복구 완료와 스프레드 확대가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스프레드란 원재료 가격과 최종 제품 가격과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프레드가 벌어질수록 철강업체 수익이 커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사의 설비 복구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철광석 가격 상승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이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이는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철강 수요 급증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안타증권 외에도 주요 증권사들은 포스코의 올해 실적이 지난해 4분기를 바닥으로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중국발 리오프닝에 따른 업황 기대감 등에 따라 국제 철강석과 철강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포스코가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철광석 가격이 이제 회복할 것이다,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수치로 나온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11월 초 톤당 82달러에 머물렀지만 올해 2월 초 톤당 123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열연 내수 가격도 한 달 전보다 각각 6, 8%가량 상승했는데요.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철강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포스코의 1분기 매출액은 올해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올해 매출액은 1분기요. 20조 1,1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7,553억 원으로 66.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록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4분기 영업 손실을 냈던 것을 감안하면 비약적인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셈입니다. 네. 자, 이렇게 포스코의 상황을 짚어봤는데 포스코는 뭐 앞으로 이제 장밋빛 개선이 이제 예상이 좀 되고요. 네. 자, 현대제철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노조 파업 등의 여파로 연간 영업이익이 많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됐죠. 네. 현대제철의 작년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은 연결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1조 6,1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7조 3,406억 원으로 19.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조 384억 원으로 31% 감소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작년 하반기 시황 악화와 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안정적인 연간 경영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는데요.
회사 측은 지난해 노조가 62일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고로 제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5.1% 감소했고 태풍 칠수 피해로 포항 공장 가동이 중단돼 전기로 제품도 7.8%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작년 3분기 영업이익 3,730억 원을 기록했던 현대제철은 4분기에는 2,75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11월, 12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생산 및 출하 차질로 4분기 철강 제품 판매량은 402만 톤에 그쳤으며 이는 3분기 대비 11% 하락한 수치입니다. 국내외 철강 시황 부진에 따른 평균 판매 가격까지 하락해서 지난해 3, 4분기 현대제철의 실적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제철도 역시나 뭐 포스코와 비슷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지난해 실적이 이제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하지만 역시 올해 이제 실적 개선의 시그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네. 우선 노조 파업이 철회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현대제철 노조 파업은 지난달 10일 사측과 노조 측의 임단협 조인식이 진행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번 임단협을 통해 사측은 현대제철 노조 기본급을 98,000원 올리고 성과급 300%의 생산 장려 격려금과 임금 체계 개선 격려금 등 총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정상적인 조업 환경을 확보해 올해부터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대제철 노조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됐고 임단협 또한 마무리됐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철강 제품 생산 및 판매가 정상화될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철강 제품 가격 반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현대제철은 6조 6,59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2,830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현대제철의 노조 리스크는 이제 다 정리가 됐고요. 네. 철강 가격도 이제 앞으로 상승하고 뭐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의 이제 기분 좋은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현대제철은 올해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미국과 신흥국의 철강 수요가 반등하고 자동차 생산량과 선박 수주 잔량이 늘며 수익성이 개선돼 1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현대제철은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 물량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제철은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 하부 구조물 제작용 후판과 인도네시아 카타르 액화천연가스 생산 해양 플랜트용 강제를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건설용 강제 브랜드 H코어를 앞세워 핵심 고객 확대에 나서는 동시에 물류 데이터 센터와 모듈러 시장 등 신규 시장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현대제철에서 앞으로 이제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또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플랜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제철은 체코의 핫스탬핑 공장을 증설해 올해 1분기 중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전기차 공장에 철강제 가공, 재고 관리,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틸 서비스 센터를 구축에도 1,031억 원을 투자해 내년 2분기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이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는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제품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최근 인상된 전기 요금인데요. 예. 현대제철은 최근 전기 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3원 인상됨에 따라 생산 비용이 1,300억 원가량 늘었으며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임무영 현대제철 상무는
전기요금이 1원 오르면 생산 비용은 100억 원 정도 늘어난다며 예.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이렇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요. 네, 전기요금이 1원이 오르면 생산 비용은 100억 원이 증가한다. 네네. 자, 그리고요, 현대제철이 지금 자동차용 강판으로 국내외에서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네,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네 맞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전년 대비 9% 증가한 82만 톤의 자동차용 강판을 판매했으며 올해는 그보다 34% 많은 110만 톤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동차 강판 시장은 국내 수요 회복에 대응하는 한편 해외 시장은 핫스탬핑 강판을 포함한 전략 강종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정상화돼 냉연강판, 열연강판, 핫스탬핑 강판 등 관련 철강 제품 판매를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제철은 핫스탬핑 기술이 적용된 강판이 전기 자동차 시대의 핵심 사업 부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핫스탬핑 강판은 고온으로 가열된 강판을 압착해 급냉시켜 철강 강도를 크게 향상시킨 제품인데요. 네. 자, 핫스탬핑, 이 뭐 처음 들어보는 이제 용어인데요. 네. 전기 자동차 시대 핵심 사업 부문이 될 것이다. 자, 핫스탬핑의 강판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현대제철이 제조한 핫스탬핑 강판의 장도는 기존 강판보다 약 3배 더 강하면서도 강판 무게는 기존 제품보다 25% 가볍습니다. 예. 게다가 지난해 1.5기가파스칼급 핫스탬핑 강판과 비교해 강도를 20% 향상시킨 1.8기가파스칼급 핫스탬핑 강판을 개발해 양산에 나서는 등 품질 경쟁력 강화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량화와 안정성을 모두 강화해 전기차의 관련 강종을 적용할 때 전비와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 업체 INI RNC에 따르면 올해 핫스탬핑을 활용한 부품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대제철은 지난 2020년 체코에 580억 원을 투자해 핫스탬핑 공장을 신설했으며 213억 원을 추가 투자해 증설로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신속한 핫스탬핑 설비 증설은 유럽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비롯해 현지 자동차 기업을 공략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핫스탬핑 강판은 고급 전기차 모델의 메인 프레임 및 보강재에 사용된다며 전기차 시대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제품 판매량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최고 경영자 CEO가 지금 3가지의 키워드를 놓고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3가지의 키워드가 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포스코, 현대제철 두 회사 대표는 탄소 중립,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를 의미하는 것과 예. 기술력, 안전은 올해 중점 과제로 정하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최고 경영자는 올해 핵심 사업으로 공익 탄소 중립 추구,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 안전 강화 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 경기 침체, 주가 하락, 소비 부진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두 기업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3분기 분야에 3가지 분야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우선 탄소 중립에 관해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은 탄소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이미 눈앞에 와 있고 다양한 전 세계 고객사의 철강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포스코이기에 저탄소 생산 프로세스의 조기 실현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객사별 요구에 맞는 저탄소 제품 공급 역량을 확보하고 2030 탄소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기술인 환원철 고로 사용 기술, 극저 HMR 전로 기술, 전기로 고급강 제조 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도 역시나 같은 목표를 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도
저탄소 원료 적용 기술을 확보하고 저탄소 생산 체계를 구축해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기준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해 2050 넷제로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력 확보 측면에서 포스코 김 부회장은 철강 수요의 장기 저성장과 각종 원가 상승에 대비해 경쟁력이 열악한 설비를 효율화해 고정비를 절감하겠다며 공정 생략형 제품 제조 기술 개발, 탄력적 원료 사용 체계 구축 등 구조적으로 저원가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고효율 차세대 전기장판, 내충돌 고내식 첨단 고강도 철강과 비철 소재를 결합한 복합 소재 등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앞서 제시한 3가지 목표 중에서 지금 탄소 중립 나왔고요, 기술 강화 나왔고 네. 마지막 3번째가 역시나 안전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양사 모두 안전을 또 강조를 했죠. 네. 포스코 김 부회장은 포스코는 한국 제조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현장 주도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제철 안 대표도 이제 안전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를 넘어 범사회적인 핵심 덕목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안전가치에 부합되는지 되새기고 자율 안전 문화를 체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정부와 철강업계가 이렇게 지금 저탄소 고부가 철강 생산 동맹을 결성을 했다고 하는데 협의상 이행을 위해서 펀드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도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정부와 철강업계가 저탄소 고부가 중심의 철강 시장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철강 생태계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장세옥 동국제공 부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등 7개 철강기업 주요 인사와 철강협회, 철강자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부와 철강업계는 협약을 통해 철강 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는데요. 먼저 민간은 2021년 1월 발족한 그린 철강위원회를 가칭 철강 생산 저탄소 얼라이언스로 개편하고 올해 1분기 안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해 6월 1,500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 상생 펀드를 활용하되 펀드가 소진되면 저탄소화에 특화된 1,500억 원 규모의 민간 펀드를 별도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철강 산업 발전의 핵심 내용은 철 스크랩 산업 생태계 구축, 세계 최초 수소 유동 환원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등의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수출 3강을 달성하는 로드맵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철 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 안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산업 인사이트에서 국내 철강업계 쌍두마차죠.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작년의 성적표와 올해 예상 실적까지 자세하게 정리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